안녕하세요. 문제 어렵죠? 시험장 가면 안 배운 거 나올까 두렵죠? 그냥 늘상 배운 거라도 틀리지 마세요. 안 배운 거 나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상 배우는 것, 늘상 강조한 것, 늘상 나왔던 거라도 틀리지 마셔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또 문제 보면 늘상 배운 거, 늘상 얘기한 거 틀린 게 부직이거든요. 기억 안 나는 걸 내가 따라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기억 안 나는 거는 기억나게 해야죠. 잠 안 자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것을 암기해야 되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이요?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그래서 개특법.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외우라 했잖아요.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러면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다 맞췄죠? 자, 올바른 거잖아요. 2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법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번 농공단지는 산계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쉽네. 그죠? 다 1번 했죠? 아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뭔 할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하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자, 따라 하세요까지 얘기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면 자, 따라 해보시라고 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이거 딱 수산업법 이런 식으로 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죠? 그래서 1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지정문화재 천연기준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시험에 문화재진흥법 이럴 수도 있다. 자연공원법 나오면 도시공원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도법, 상수도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나오면 박스 처리해서 연결된 법 틀린 거 찾아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 제목은 외워놔야 답을 자신감 있게 찾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오면 점수 문제 탓을 해요. 모든 문제는 스스로한테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럼요. 이제 먹어야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제 먹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해줬는데 홀라당 이제 먹으면 내 탓이죠, 여러분. 스스로 탓. 1번 문제 1번 틀린. 선생님 1번 왜? 1번은 용어에서 의도가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번 시험에도 기반시설 관련된 거 꼭 한 문제 낸다고. 28회 27 26, 25, 24 기출문제 쫙 펼쳐놓고 보니까 매회 시험마다 기반시설 관련된 게 시험에 나왔더라 이 말. 그 중에 이제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온 게 광장 종류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디귿은 광장의 종류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이 광장 종류 외우라고. 그래서 1박스에 기억은 맞죠? 자, 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목적이에요?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걔는 봤어. 자, 디귿은 맞아요. 자, 외우세요. 광장은 교통 일반 경관, 그 다음에 지하 건축물 부설 광장, 지하 부설 이렇게 외우세요. 교통 일반 경관, 지하 부설 광장, 지하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이니까 그러죠? 교통 일반 경관 이렇게 자꾸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안 해도 지금이라도 틀린 거 안 틀리게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교통 일반 경관, 건축물 경관, 그 다음 지하 부설 광장.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이 리얼 이거 너무 자주 나온다 그랬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플러스 도시개발 사업 플러스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 세 가지 사업을 다 합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띠리띠리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나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 답은 몇 번? 3번 깔끔. 문제가 대체적으로 배랑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하고 푸는데 의외로 틀린 것이 많아요. 자, 2번 있죠. 2번. 2번 틀린 거 몇 번? 2번은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 2번은 1번 뭐가? 왜? 둘이 왜요? 왜? 둘이 왜? 디귿, 니언, 언니한테 뭐 물어봤는데? 어디 갔다 왔니? 아까 개발밀도, 니언, 개발밀도관리고 이건 건폐율 용적률 완화하냐요? 강화하냐요? 그때 강화요 그랬잖아요. 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행령으로 용적률 강화만 확정이 됐다. 얼마까지? 50%. 건폐율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의 근본적 취지는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거 알죠? 개념은 강화하여 건폐율, 용적률인데 강론 들어가면 뒤에 용적률 50% 강화라고 시행령으로 용적률만 확정이 된 거예요. 아직 건폐율은 결정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용적률 50% 강화한다고 동그라미 쳐서 외우다 보니까 용어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그러면 아니잖아 하고 틀린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뭔 100번을 얘기해도 틀리죠. 자꾸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제가 말을 하는 거죠. 20년을 이걸 강의를 했는데 이거 시험 끝나고 일주일 정도 방학할 때 빼고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수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20년인데 올해 딱 20년인가 19년인가 20년째 된 것 같아요. 제가 1998년도에 강의했으니까 내년이면 21년 차인데 제가 딱 기억을 나는데, 그런데 이걸 20년을 이 짓을 했어요. 이 짓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계속 제가 뱉어내는 얘기들은 그 얘기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 계속 나도 모르게 뱉어낼 때 시험장 하면 그대로 언급돼요. 그대로. 걔아들이 나나 내 법대 나와가지고 내 같은 마인드인데. 그래서 박스에 있는 이런 것들은 틀리는 걸 몇 개냐, 올바른 거 몇 개냐 할 때 치밀하게 천천히 푸셔야 돼요. 그 안에 이렇게 탁탁탁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2번이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거 찾아봐라 하니까 5번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5번 많이 했죠? 자, 여러분요, 제 얘기 한번 잘 대화 좀 해보게요. 우리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지, 내용. 어제 모의고사 있지요. 그 선생님들이 어제 모의고사 선생님들 다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대단한 브랜드고 방문각 에듀윌 새로움 이런 말 나오면 그 문제들이나 그 책들은 금과 옥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걔들 선생들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 공법생들 전부 다 내 책으로 데뷔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에듀윌, 방문각 걔들을 다 알아요. 그 공법으로 내 책으로 강의했고 데뷔했고 동영상 그때 인터넷 없을 때 내 강의한 테이프 뺏겨다가 그걸로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막 요약 보면 다 뺏겨 쓰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금과 옥조가 아니라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내고 강의하는 각도하고 방문각 에듀윌 선생들이 강의하는 각도하고 어디가 출적 경향이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짬밥이 많은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프라임에드 만들어서 창업해서 독립해서 나와서 그렇지, 브랜드가 약해서 그렇지, 텔레비 광고만 했어서 봐요. 서장훈이 서서, 메가랜드. 메가스타딘가 얘들도 공인 중에서 34만 명이 원수 내니까 돈 된다 싶어서 중개사 시장 또 들어오잖아요. 텔레비 광고 보셨죠? 서장훈이 나와가지고 막 메가랜드 땅땅 그러면서 한다고 막 공인중개사 메가랜드. 걔들 3년 못 가요. 해커스 영어 전문인데 공인중개사 왔다가 3년 동안 돈 다 까먹고 이름만 있어, 이름만. 그리고 또 어디야? 웅진 싱크비. 걔들 또 공인중개사 시장에 왔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중개사법소는 거기 캐스팅돼서 갔다 왔다가 폐잔병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문 다 닫았어요. 그런 애들은 쉽게 접근하는 데 아니에요. 유일하게 성공한 데 방문각은 공인중개사 시험 있을 때부터 해는 학원이에요.
저비는 워낙 탄탄해요. 그거는 정말 시스템 괜찮아요. 근데 에듀윌은 7년 됐는데 걔들은 동영상 전문이에요. 동영상 팔아먹으려고 만든 애들이에요. 그리고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그게 7년 됐는데 그 문제들이 검과학조 아니에요. 어제 모의고사 선생님들 다 보더니 문제 실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막 문제 만들어 놓고 그 박무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 학원에 같은 과목 둘이 가르쳐요. 금요일날 공부 둘이 A반 B반 박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낼 때 있잖아요. 나한테 안 되는 사람들 피나게 만들어버려요. 저것들이 막 난리 나면 싸우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절대로 좋은 거나 안 좋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나오지 않을 만한 거 빼뿌리거든요. 나올 만한 것만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어차피 어려운 것들은 틀려줘야 되고. 그래서 어제 같은 시스템은 어제 문제는 실전용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50점은 넘게 나오잖아요. 그걸 공법이 50점, 55점 나오면 잘 나오는 건데 사실은 우리 학원 학생들은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제가 수요일날 그 노량진에 방문가에 강의하러 특강해달라 해서 갔거든요. 하다 학생들 난리가 과락만 면하면 감사할 과목이 돼요. 과락만 면하면. 그럴 때는 거기 강의했더니 그냥 난리 났겠죠 또. 여러분들 웃네 웃어. 아니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공법이 두려운 과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공법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어진 시간만 강의 딱딱하고 가버리거든 선생님들이. 저는 안 그래 얘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5점 60점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과목 돼버렸으니 이거 웬일이에요. 그래서 55점 나오면 실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시험 무조건 나와. 봐요. 내용 묻는 거 있죠. 내용. 토요일 날 또 내용 나왔잖아요. 이거 응용해서 넣은 거야. 그거 다. 지문만 많을 뿐이지. 그러죠? 내용 6가지 아니요. 용도 봐요. 다시 용도, 지역, 용도. 이거 지정하고 뭐 하는 거? 변경. 변경할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니. 그 용도, 지역 21개 있잖아요. 지구 9개 있고 그걸 풀어서 드리리 낸다니까. 행위 제한?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두 번째가 구역 아니야 구역. 4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 도시자연 공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서 자동방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수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시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기억을 해야 돼요.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생이니까 기억해 주는 것은 기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해놓고 원래 기반시설을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에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하면서 우리 기억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전학원 쭉 있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죠? 그 다음 입지규제, 채수구역 관련 이런 걸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데 자 그러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하냐?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원칙으로는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그러니까 구청장 나오면 안 되겠네. 주의하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광역시 특별시 나오면 안 되고 구청장한테 가야 되네. 주의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하려면 얘들이 위반하자. 국가계획 관련돼 있거나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거는 국토교통부나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그러면서 위반권자 찾아가서 주민 이해관계자는 위반해달라고 뭘 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럼 제한 들어가면 반영할지 여부 통보 며칠 내? 연장은 그 다음에 위반을 하려면 용도 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죠? 환경성검토 적성평가 하는데 이런 거 생략하는 거 물어보면 그냥 깔끔하게 그까지 공부하려면 무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아이 들어야죠.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주민들 의견 들을 때 공청회를 하고 안 하고? 안 하지.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그렇죠.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늘상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열람기간 내 의견 제출하고 열람기간 다 끝났지요. 취합을 해서 열람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4번 봐봐요. 4번. 자, 입안권자는 그 공람기관에 제출된 의견을 그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의견서 제출일부터 60일 낼까요? 의견서 제출일은 14일 동안 각자 다 다를 텐데 제가 수업할 때마다 14일 이상 열람기간 주고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에 이 간평사 나온 문제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열람기간이 다 끝나면 취합해서 종구도란 내 60일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한다.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네요. 또 메모를, 와,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무슨 뭐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 두 글자로 된 이상한 영화. 무슨 영화요? 부산행 열차 영화 보셨어요? 부산행? 그 나타나는 애들이 뭐요? 그런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막 이러고. 왜 그래요 도대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맞아. 아, 나 그랬네. 그리고 찌꺼서 부리는 게 최고예요. 야, 이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시하고 좁아진다니까요. 답답해 죽겠다니까. 지금 와서 세상 이제 와 어쩌려고 지금 메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본 순간, 아, 맞네. 내가 잘못 풀었네. 이걸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목 서느라고 반성을 하지 않는. 순간 내가 다시 안 틀리지 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불안한지 메모를 하잖아요. 공부 방법론이. 그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봐봐요. 이것은 간평서 나온 문제인데,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조문을 해석해서 문제 풀 때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지 훈련시키려고 하는 문제에 이런 문제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공청회 나오면 안 돼요. 자, 열람기간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케 한다. 열람기간 다 끝나고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 60일. 실제 시험은 60일을 45일 이렇게 바꿔서 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지. 힘들어. 이건 되게 힘든 표현이거든 사실은.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그러죠? 그 다음에 국방상 기밀 등이 있으면 이거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입안을 할 때 이 6가지 이 중에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있지요.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있지요. 이거 하기 위해 입안할 때만 지방의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법, 정비법 따로 쓰니까, 입주기 전에 그 당시 없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거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지문이 5번처럼 뜨면요, 읽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말이 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지 해서 답 찾아버린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5번. 그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3번 지문 있지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지문의 의도는 혹시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계획 도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서라는 것은 도면하고 조서를 말하거든. 이때 입안할 때 대충 그린벨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요. 그 입안할 때 만드는 도면이 나올 때 그 도면에 축척하고 최종 결정 고시하고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라고 됐죠. 그때 지형도면의 축척은 다르거든요. 다행히 이쪽 지형도면이 이제 저리저리 이사가서 자세하게 안 나와서 다행이지. 그래서 입안권자는 어디 가서 입안을 할 때 계획 도서로 도면을 만드는데 축척하면 읽어는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작성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중에 계획 도면은 줄치세요.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상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자, 축척 얼마요?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그리고 협의심의 과정에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확정될 때 500 내지 1500분의 1의 지형도를 만든단 말 나중에. 입안할 때 만드는 지형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동그라미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한 사람은 2주 뒤에 이 지문 떴을 때 3000으로 장난쳐서 떴을 때 아니라고 했는데라고 표시한단 말이거든. 근데 집중 안 한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교과서 내용이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그걸 벗어나서 낼 때 그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틀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안 배운 거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배운 거라도 안 틀리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걱정하더라고. 우리가 안 배우고 나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 쳐다봅니다. 어떡하기, 뭘 어떻게 틀리지?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죠? 그러면 다른 학원들은, 학생들은 그런 건 배울까요? 아이고, 배우나 마나, 어차피 기억 못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산 문제라도 좀 어떻게 하려고 좀 연습이나 했지만은.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몇 번? 4번. 아따, 쉽구만. 3번. 진짜 이게 사람 돌아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박스 처리, 옛날 기출문제 있거든. 박스 처리해서 기억, 니은, 뒷글, 리얼해서 어디, 찍. 자, 적용하는 법 연결했는데 틀린 거, 올바른 거 몇 개냐, 이렇게 내뿌린단 말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 묶였다. 무슨 법?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묶이면 문화재 보호법.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법 제목이나 용어를 외우는 사람이 답을 딱 툭툭툭 간단 말이에요. 툭툭 가지 않는 게 왜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이 법 같기도 하고 저 법 같기도 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리고 넘어갈 때 찝찝하게 넘어가고. 그런데 정확하게 외워놓으니까 3번 답이 너무 쉬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확실히 알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업법 아니요. 원래 수산업법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바뀐 거예요.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국토법령, 우리 국토법 시행령 81조에다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따로 법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국토법령에서 직접 허가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농공단지 좀 외워놓으세요. 좀 산계법. 농공단지 농지법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번도 되게 쉽네. 4번은 2분이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관리적인 상태에서 지구단위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도시 외의 지역이니까 1.5배 완화되잖아요. 60%, 용적률은 2배 완화되니까 200%.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400제곱미터의 땅이 있는데 야가 지구단위 지정되어 있을 때 최대로 지으면 연면적 얼마 가능하냐? 800제곱미터. 지난주 답. 그거. 나머지는 5번 꼭 줄치세요. 다시. 관리지역 안에서 4번 문제 5번 줄치세요.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자, 그러면 여러분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묶이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된다. 여러분, 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농림부 장관이 하나요? 시도의사 지정하죠? 그럼 몇 번이에요? 40번. 40번 틀렸어요? 40번 틀려요? 예? 다 1번 했죠? 40번 틀린 사람들은 등에 칼을 꽂는 브루투스 이어폰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진짜 벽 보고 난 진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노른자의 흰자의 후라이팬 그래서 손잡이에다가 시도지사 후라이 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장관 아닙니다까지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40분 못 찾으면 시험을 좀 연기해야 되지 않아요? 한 2달? 12월 말로? 어떻게 연기하라고 해볼까요? 이랬을 때 예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뭘 연기해? 가야지 라고 해야 돼요. 그죠? 어차피 다 그래 돼 있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5시간 동안 공법을 처음부터 쫙 한번 정리 한번 할 테니까 그거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요. 그거라도 정확하게 가셔요. 혼자서 5시간에 할 수 없는 양을 수업을 거쳐서 할 거니까. 5번은 개발진흥지구 5번이죠. 도시지역 외의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특례로 건폐율은 개발수산 4개 40%, 개배기 공배기 100%까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그거요, 그거. 그죠? 야가 지구 단위 지정해가지고 건폐율 거기에 또 1.5배 완화하는 게 아니고, (2번) 토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여러분 주택이 있죠? 주거하고 특정은 어디에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 지구 단위 수립하고, 산업유통은 개, 생, 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어디라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죠. 3번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고 지정해요? 이게 용도지구 아니요?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치, 개특, 복합 용도지구 있죠? 그런 것들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번을 많이 해서 또 3번을 또 4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아니면 개발계획에 적합할 때 거기에 맞게 건물 짓게 해주는 거예요. 4번 지문 이렇게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 행위자는 지구단위 계획. 5번 이거 헷갈리기도 하는가 모르겠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관점이 좀 다른 게, 4주차는 지난주 얘기했죠. 3주는 오히려 좀 어렵고 4주차는 사기 양양 차원에서 점수 좀 이래 높여주려고 그렇게 좀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번 지문을 안 치면서도 이거 개발수산 40% 개배기 공배기 다 할 텐데 답이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하고 항상 노심초사하고 문제를 내는데, 노심초사라는 게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학생들이 이렇게 알아서 다 이상한 답 찾아주는데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시가와 조정구 틀린 거 4번이죠? 자,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양의장 이런 거 허가 대상 맞죠? 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경미한 것은 신고 대상이 있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건 있어도. 그러면 1번, 2번을 딱 묶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국가계획에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는 거. 1번, 2번 묶어 놔야 돼요. 그거. 그 다음에 국방상, 공익상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업, 이러고 말해요? 국방상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국방상, 공익상 목적으로, 특히 국방상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지정하는 것은 보안상 개발 제한구역. 그런데 여기서 시가와 조정구역도 국방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자꾸 헷갈린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거든. 3번 지문 때문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4번. 자,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공적인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무리 무서워도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시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국방상, 공익상 목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자, 다시 한 번만 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도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 것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축사 등 나와도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데 축사 같은 거 설치할 때 그 시골 노인네가 허가 없이 축사 설치했다, 고발됐다, 징역 몇 년? 벌금?
우리 국토법에서 제일 센 게 3년 3천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두 개라 그랬지 내가. 개발행위 허가 위반한 거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그 시기 허가 안 받고 한 거 있죠. 그럼 12번 답 몇 번이요? 벌칙을 다 외워야 푸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러 어휘들을 보면 알잖아요. 벌칙 틀린 거 왜 대답을 이렇게 잘하고 그걸 못 찾을까? 3번이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징역 몇 년? 3년. 벌금 3천. 그 제가 뭘 예상은 저는 진짜 점쟁이도 사주 점쟁이도 20년을 점쟁이 지대를 하면 보면 다 와요. 왜 내 그런 관상 보고 그런 미래를 사람 보고 20년 했는데 뭐가 걱정되냐? 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장 갔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거 틀리고 와요, 진짜로. 많이 틀리고 와요. 그걸 걱정하셔야지. 모르는 거 틀릴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틀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죠? 아는 걸 좀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약간만 손봐 놓으면 도대체가 답을 못 찾으니 환장합니다, 진짜. 환장해요. 자, 7번 몇 번? 자, 우리 한번 웃고 말지요. 7번 틀린 사람 있나요? 7번 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거 있죠? 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자, 제한할 때 몇 년? 제한 사유가 몇 개? 그러죠? 대답 뭐 얼마 잘하는데. 1번, 2번 연장됨 안 됨? 아니, 3, 4, 5 연장됨 몇 년? 2년 분필. 2년. 저 멀리 서다가 국산 서니까 도대체 분필도 시원찮네. 그러면 그게 뭐 답이 진짜 말이 돼요? 짐은 이거 안 칠 때 얼마 쪽팔린 줄 아세요? 자괴감이 들어서 얼굴이 화끈거려요. 혼자 밤에 앉아서 원고 쓸 때. 아, 이거 뭐냐. 1년 연장한다. 이건 진짜 쪽팔린다. 이거는 차라리 우리 항농지 쪽에다가 2년 연장한다고 해놓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7번은 다 맞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 4번이 뭐예요? 대답 다 한다니까. 4번은요, 번호까지 지구 단위요. 5번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요. 대답 잘한다. 지문 긴 거요. 그러면 3번, 우리 항농지 몇 번? 1번, 환경경과 미관 문화재 박사를 그러면 2번. 얼마나 잘해. 근데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합쳐야 4년이요. 우리 공법에 4년 나 보지도 못했어. 4년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4년. 죽을 사자. 그러죠? 어디 4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4년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4년? 4마리 4등 문종이 운자는 있어도 문종이 운자는 뭔지 알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 1.4 4마리 4마리 4등. 8번 그래 답은 4번 찾았죠? 자, 이제 요 8번 문제는 제가 1번, 2번, 3번을 1번, 2번, 3번을 꼭 지금쯤 한번 체크하고 하려고. 그리고 이제 건축법도 이 규정이 있는데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도 있거든요. 그거 안 나, 얘가 나와요. 나오면 원래 건축법에서 국토법을 만들면서 옮겨왔는데 서로 모순되거든요. 건축법은 과반이 속하는 용도적 제한 받는데 여기는 330 이하면 가중평균한다고. 도대체가 얘네들이 진짜 법을 만들 때 왜 그래 만들었나 몰라요. 자, 보세요. 1.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걸치면 각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 330 이하 100평이 안 되는 땅이 있다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라. 그 얘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위일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제외한 그 밖에 건축 제한이 있지요.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가중평균이 되지만 뭘 지을지 안 지을지는 가중평균이 안 되잖아요. 준주거에 지을 수 있는 거하고 일반 상업적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걸 섞어서 평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것은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거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익숙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게 이런 얘기인데, 건물을 짓는데 그러죠.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놓은 거거든. 건축물의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어떤 경우이냐면은 보세요. 과천시가 있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확 띄게 하려고 사실은 같은 자치단체에 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경기에 걸쳐 있는데 안양시의 이 부분을 안양시에서 방화지구로 지정한 거예요. 과천은 방화지구 지정 안 했고. 근데 내 땅이 과천시의 땅하고 안양시의 땅이 있는데 붙어 있어요. 근데 쫙 잘라서 이 동네 개발할 때 내 땅은 일부는 과천, 일부는 안양시에 포함된 거예요. 이때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요? 뭐가 합병이 돼요? 지번 부여직이 다른데. 합병이 돼요? 합병이 되냐고요? 참. 아니, 자, 얘 땅은 신정동 땅이야. 이렇게 하면 더 대답 잘해. 저 쉬운 건데 대답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신정동하고 목일동 땅 붙어 있는데 신정동 목일동 땅이에요. 땅 주인이 같아. 이거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할 수 있어요? 왜 없는데요? 지번 부여장 뭐 안양 과천 땅을 어떻게 합병해요? 참 합병 안 됩니다. 그러면 합병을 안 해도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건물을 신축을 두 개 등기 관할에 걸쳐서 했을 때 안양은 60%, 과천 40%의 건물이 걸쳤어요. 등기 어디다 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안 되지.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배운 걸 뱉어내야 된다니까. 모든 현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법 만들 때는 이런 수가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이 땅이 방화지구 땅과 방화지구 아닌 땅이었잖아요. 건물 지었는데 건물의 일부가 방화지구 걸쳤지. 걸쳤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방화지구 제한받는다니까. 그 얘기는 방화지구 제한은 무슨 얘기냐? 건물은 내화로 지어야 돼. 공작물은 불연으로 짓고, 간판 이런 거 3m 이상 공작물은 불연으로 지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를 내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걸 찾기가 힘들어요. 1년을 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러죠? 여기서 문제 40개 중에 처음 들어본 거 하나 있어요. 하나. 건축법에서. 자, 그런데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됐다 그러죠? 그럼 그 밖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고. 그 방화지구 제한 안 받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답은 4번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걸쳐 있으면 그 전부에 대해서 녹지지역 제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각각 적용받고 가정 평균이 뭐고 330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5번은 뭐 시험에 실제적으로 정답 처리 절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봐도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의 건축물 이놈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쳤단 말 나오죠. 그럼 그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당연히 고도지구에 걸쳤으면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 즉 고도지구에 걸치면 고도지구 높이 제한 받고, 기존에 녹지지역에라도 용적률 있다 하더라도 고도지구 높이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당연히 전부 돼서 방화지구 제한 받아야지. 내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만약에 고도지구도 걸쳤고 들어가 지정됐고 방화지구 지정했다. 둘 다 적용 받겠어 안 받겠어요? 받아도 되지. 방화는 내화로 지으면 되고 고도는 단순히 높이만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1번, 2번 있죠. 1번, 2번. 그림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좀만 고민하면 되는데. 자, 9번. 이것이 무엇이냐? 25페이지. 이거 25페이지. 이거 25페이지. 이거는 이 책은 이것은 말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가는데 그 저성과 이성의 이 갈림길에서
피터 베드로가 서가 있으면서 너 일로 갈래 절로 갈래. 그 베드로 있죠, 베드로. 교회 안 다녀서 베드로를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불합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을 지참하면 이쪽으로 가락해 베드로가 이 책 없으면 이쪽으로 가락한다니까요. 이게 그 역할을 한다고 키. 천국의 문을 여는 키에게 내가 목사 돼서 봐요. 얼마나 그 시기 많이 부흥시켰을까요? 신도 30만 명 됐을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보다 더 컸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25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지구단위 계획국이 지정했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국토법 건축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되는 거 확실히 알죠? 높이 제한, 일조권 높이 제한 완화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완화되는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주차장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 완화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1번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것도 완화돼요. 왜? 지구단위 계획으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해버릴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3번 대지안에 적용하고 7번 공개공지 묶어놓고 비스무리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공개공지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공지 확보하는 것은 달라요. 그 다음에 4번 대지와 도로와 관계 있지요. 줄 딱 쳐놓고 요걸 완화한단 말이에요. 요 내용들을. 그런데 요게 지금쯤은 낼 때가 돼서 지금 한 거예요. 왜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국토법 건축법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 아닌 게 찾아봐라. 답이 뭐라고 써 있어 거기? 대지 분할 제한이 답이라고 나온 적이 얘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똑같이 낼까요? 아니지. 딴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9번 문제 답은 몇 번이요? 1번이 용도 지역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거 완화되고 건폐율 용도는 기본이고 대지와 도로 관계도 완화되고 적용도 공개공지도 완화되는데 이거 뭐 오타난 거 아닌가 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공지 확보하는 건 관계없는 거예요. 완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25페이지 그 박스를 지금 좀 다시 한번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실제 시험은요, 여러분요, 실제 시험은 이거 낼 때 답을 좀 눈에 확 띄게 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답을 확 띄게 내면 기고만장할까봐 공법을 너무 무섭게 볼 것 같아서. 근데 그건 걱정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공법을 절대 끝까지 우습게 못 보는 과목이란 걸. 그러죠? 10번 시설사업. 자, 여러분 일단 10번은 몇 번? 10번에 4번을 틀렸다가 못 찾은 사람들은 지금 뼈에 사무치는 그 얘기를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되지. 그러죠? 그리고 시설이 결정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되지. 결정되고 몇 년 내? 2년 내. 공사를 3년 내 하면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그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짜고요? 시설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 입안권자가 잖아요. 입안권자가. 그러죠? 입안권자가 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설 사업을 할 텐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자, 실시계획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 시도, 대도시가 아닌 자들은 인가를 받아야 돼. 장관, 시도, 대도시 시장한테 가서. 그리고 공사할 때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 해가지고 여러 개를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서류 띄워볼 때 돈 안 내도 되고 주소 거소 불명예 공시송달 가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자, 수용 사용 들어갈 때 이 국토계획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 적용? 그러지. 이 지방재정법? 이 법 적용한단 말이에요. 공취법 적용하는데 자, 공취법 내용과 국토법 내용이 시설사업 쪽에서 수용 관련해서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할까? 우리 공법이 특별법이라고 누설하게 얘기했지요. 개발법이 우선하고 정비법 우선한다니까 항상 국토개법이. 그러니까 공취법에서는 너의 땅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도록 됐는데 국토법은 실시계획 인가고시만 떨어지면 공취법상 사업인정고시까지 성수로 본다라고.
그걸 실시계획 고시라고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지법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친 것을 본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시설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짜고 시행자가 결정 나서 실시계획 작성하고 한참 걸린다니까. 시설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그때부터 수용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행자가 결정돼야 협의 매입 들어가고 수용 들어갈 텐데. 그래서 국토법은 언제부터?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우리 교과서에 하도 쳐서 동그라미 빵꾸 난다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뭐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수용상 방식 있지요? 그거는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야. 수용 시기를 땡겨버린다니까. 왜? 땅 투기 들어가서 땅값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지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그건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니까, 그거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4번이 깔끔하게 틀렸구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지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실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요, 도로가 설치될 거라고 결정했을 뿐이에요. 협의 매입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뭘, 시행자도 없는데 뭘 수용을 해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11번에 타인토지 출입 있지요. 이게 안 나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안 나온 지 몇 년 돼가지고, 자, 여러분, 자, 하나, 행정청이 아닌 자들도 사업 시행할 수 있지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해야 되거든.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혹시 또 허를 찔러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결정이 날 때, 특히 민간 시행자가 지정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해야 되는데,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타인 토지 출입하잖아요. 그때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출입 허가를 받아야 돼. 행정청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이 며칠 전 통지, 7일 전에 통지하고 정표 휴대 제시하면 돼요. 그럴 때 출입할 때 땅 주인들의 동의 받아 안 받아요? 동의 받으면, 땅 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내가 들어가도 돼? 안 돼. 그럼 평생 못 들어가면 청약 못 하잖아요. 그 법을 만들 때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땅 주인은 적법 절차를 거쳐 출입을 할 때 참아야 돼, 안 참아도 돼? 수인 의무 합리적 이유 없이 방해하잖아요. 그 가수원 문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그 사람이 받은 피해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그걸 보상이라고 그래? 배상이라고 그래? 보여? 왜 보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뭐 한두 번 해서 되간요? 배상이요? 보상이요? 손실이요? 손해요? 불법한 행위, 법에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하면 손해, 그걸 없도록 해주는 것은 배상. 민법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말 쓰고, 이 행정법은 적법하게 조사하려면 들어가도 된다라고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고의가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손실, 이걸 없도록 해주는 것을 보상. 용어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참아라. 그 대신에 손실 보상해줄게. 그거 아니요. 그럴 때 지문이 타인 토지 출입을 직접 한 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 주체가 보상해야지. 그러죠? 들어가서 청량하다가 한 일주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량하다 보면, 그래 오늘 저녁 끝났어, 일주일 전 일몰 후에 댕기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청량 자재를 좀 쌓아놔야 되잖아. 이게 땅에 일시 사용이라고 그래야. 그러죠? 이거 뭐 청량의 장애물 때문에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날린 장애물 제거 변경이야. 이땐 동의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안 받고 날려버리면 마실 갔다 왔더니 우리 별채가 없어져가지고 마누라가 둘이 생긴 거 아니야. 할매. 마누라가 아니고 할매. 그래서 이때 3일 전 통지하고. 그러죠? 일주일 전 일몰 후에 성납 없이 출입하지 말라는 거. 그건 답은 몇 번이요? 4번 아니요? 왜 그랬대요 다들?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7일까지 통지하고 사전에 그 사람 동의 받아요? 그럼 동의 산 땅 주인들 얼마나 곤조가 많은데 그 동의해달라 하나 청약을 한다. 지금 딸기 수확이 지금 이틀 앞으로 앞섰는데 뭔 말이 되냐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청약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저 솔직히 양심껏 11번 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 했는데 그러면? 1번? 답이 또 하나도 아니야. 1번, 2번, 3번. 뭐가? 1번이 뭐? 2번이? 아휴, 여러분 타인토지 출입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타인토지 출입은 잘 들어봐 봐요. 시설 사업을 할 목적으로만 타인토지 출입할 수 있을까요?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 해야 하네요. 그때 타인토지 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 다 인정해요. 그때 이거 하는 거 그때. 그래서 타인토지 출입은 이 국토법 맨 뒤에 있는 거 조문이. 그래서 타인토지 출입은 목적이 기초조사,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사업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시행자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행정청도 있고 비행객 다 나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 있죠. 타인토지 출입 들어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야 되니까. 그때도 이 국토법에서 이거 적용했다니까요. 그 중개사법에 타인토지 출입 없어요? 중개사법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중개사 실무는 있지요? 거기 이행강제금 있어 없어요? 1년에 몇 번? 자, 12번 물었다가 속만 상하니까 우리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이 2번이요. 토지거래가 1번, 농지법 1번. 토지거래 허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언제 때릴까요? 본질을 이해하면 얼마나 쉬운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 받았잖아 내가. 허가 받았는데 왜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 안 하냐고. 농업을 한다 했으면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 안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농사 지으라고 이행명령을 때리고, 농사 안 지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목적에 따라 100분의 10, 100분의 7, 100분의 5 다르잖아요. 이행강령 때려버린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집중해서 한번 딱 암기해버려야 된다니까.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째 저는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까? 의무 이용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그렇게 의무적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꼭 이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다 못 외웁니다. 이거 벌칙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행위 한 자 있지요. 예전에 내 기출문제 얘기해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를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어. 개발행위 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틀려.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개발행위를 아직 안 했잖아요. 거짓으로 부정하게 개발행위 허가 받았는데 개발행위를 아직 안 했어. 범죄 실행에 착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형벌 때려요? 거짓으로 개발행위 허가만 받았다니까. 서류 위조해서 개발행위를 안 했어. 처벌해야 하네요. 개발행위를 손을 안 잡았는데 무슨 손 잡았다고 그 시기 혀. 그죠? 시안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좀만 집중하면 벌칙이란 것은 범죄 실행에 착수하고 기소를 하고 완료했을 때 고발 고소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징역을 때리는 거예요. 범죄에 있어야 돼. 거짓으로 개발행위 허가만 받았어. 처벌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래서 개발행위 한 자라고 했는데, 개발행위를 거짓으로 부정하게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한 자를 3년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판사는 3년 3천만 원 이하 때리라는 얘기는 판사가 4년 징역 때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세게 때리지 말라고 범위를 주는 거예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여기서 허가 안 받고 개발행위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단 고발 조치하겠죠. 고발하고 고소 달라요.
야가 나한테 소주병으로 두드려 맞았어. 경찰서 가서 소장 제거하더니 고소. 내가 얘를 때렸는데 얘는 할 말이 없고 옆에 형님이 보고 신고하는 거 고발. 제3자가 하는 거. 사건 당사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그래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항상 고소 고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 내가 얘를 두드려 팼다. 피가 절절 나죠. 그러면 고소했잖아요. 경찰 조서장에서 검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검사가 판사 앞에서 이게 몇 달 걸린다니까. 몇 년 길면 얘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해서 판사가 딱 보니까 아 잘못했네. 징역이 1년, 징역 2년, 땅 이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두드려 팼어야 돼. 그래서 12번은 벌칙을 마무리하려고. 자, 우리 국토법에서 청문 대상 몇 개? 3개. 개도시리. 자, 시험에는 청문 대상 이냐 아니냐를 안 물어본다니까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해야 한다라고 나올 때 O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할 때 청문 실시한다 이렇게 알아놓고. 요새 시험은 뒤로 가서 있잖아요. 요 뒤에 지문 고루 섞어서 5개 내더라고. 기출문제 봐봐봐. 최고 문제 그렇게 내지. 다음 주에는 시설사업 쪽에서 제가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올 거예요. 늘상 얘기 안 했는데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지문에서 얘기를 하면 일주일 뒤에는 기억날 거니까. 그래서 이 12개를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징하게 틀려야 될 것은 몇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엄복이 안 그런가? 찬물 한 잔 묻고 올 테니까 복습해 놓으셔요.